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여야를 대표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81분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애초 의제 제한 없이 폭넓게 국정연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7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절차를 위한 협조 등 3대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유난 면담을 통해 향후 당정 또 국정 운영에 긍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여의도 내변인들 시간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4명의 입,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리해 주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워낙 윤한회동 결과가 따끈따끈한 내용이라 지금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면담 이후에 측근들에게는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당초에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잠시 뒤에 한 7시 30분경 정확한 시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아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속보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KBS 열린 토론 진행 중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광재 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보죠. 네. 이번 면담이 향후 국정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여론조사 수치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 또 한동훈 대표의 미래 지도자 지지율 이거 트리플 하락하고 있다는 거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반환점이 이제 코앞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국정 지지율로 남은 2년 6개월의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이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점인데 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의 이런 그 파상 정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어떻게 완수할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독대에서 이런 그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국정 지지율 부진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마련된 자리인데 아직 뭐 어떤 성과물이 나올 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열린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독대였다고 봅니다. 예.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여론조사 수치를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조사 개요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또 조사 개요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최고위원께서는 오늘 회동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국정 지지율이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최저치에 대한 갱신을 자꾸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내지는 더 넘어서는 불만이 많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국정 지지도의 부정적 평가가 많은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로 꼽으면 하나는 민생 경제와 관련된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모든 아픔을 강화시키고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조금 마이크에 가까이 예. 네, 조금 그리고 이제 청자분들이 두 번째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경제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뭐 한꺼번에 어떤 뾰족한 수를 내놓기가 힘드니까 쉽게 말하면 국정 전환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제거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 과제로 저는 떠오른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것이 가장 관심인데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째 보면 면담이 있었지만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 채널에서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이 회동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내용은 좀 아실 것 같은데 물론 확인 과정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대략 오늘 어떤 내용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이미 의제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적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그 언급되는 분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선됐을 때 시작했던 대외 활동 자제 그거를 해달라 그런 거고 또 세 번째 이게 문제가 되는 그 의혹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명과 거기에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해달라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의제는 뭐 이번에 새로 설정된 게 아니고 이미 공개적으로 다 요청이 됐던 거고요. 네. 거기에 더 덧붙여서 제가 알기에는 오늘 특별감찰관도 필요하다. 이거를 관찰해야 된다. 받아달라라는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이게 반드시 풀어져야 되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협조를 해달라.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정 관계가 정상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위 당정 협의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식을 그런 얘기들을 다 일일이 다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채공이 궁금한 것이 네. 한간에는 또 이런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대통령실은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오히려 갈등이 더 불거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냥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 여당은 김건희 여사의 블랙홀 때문에 모든 게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 당 지지도 그리고 어떤 여기에 뭐 새로운 후보들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다 빨려 들어간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독대를 해서 얘기를 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동시에 무슨 뭐 그 비서 출신의 어떤 특정 사람들이 뭐 고위 예를 들면 그 비선 라인입니다. 비선 라인이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느 직위에 간다든가 공기업의 장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뭐 김 여사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과 정부 모두가 지금 늪에 빠져서 추락할 수밖에 없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이른바 친윤이라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예. 그래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조언 한마디 하신 겁니까?
지금 당이 이렇게 지금 추락을 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도도 추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분들이 이제 와서 알겠습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워낙 속보라서 소개를 해드리면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다음 면담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차례 이 회동과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는 요구를 했었고 또 독대 요구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 전 부위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의 배석이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빈손으로 끝나는 전조 신호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간에 신뢰가 있다면 당연히 독대, 그게 차담이 되든 식사가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배석자 없이 만나는 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전례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대표가 독대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물꼬가 풀리기도 하고 이런 분기점이 있었는데 그럴 의지와 능력이 대통령실에 일단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오늘도 형식도 형식입니다만 일단 내용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죠. 그거는 전제 사실이 있었을 겁니다. 뭔가 국민들께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설 만한 무언가의 결과물이 있었을 때.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 지금 국회로 복귀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오늘 그 차담회 면담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빨간 파일을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간 겁니다. 예. 이른바 장애전을 미리 준비했지만 대통령 앞에서 또 육성으로 전달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앞에는 펜, 종이도 놓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어떤 대통령의 태도를 이미 그런 한 장면에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박정하 비서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더라도 대통령 반응이 어땠냐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반응은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야 된다. 다음 면담 일정은 알 수가 없다. 이거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거고 그렇다면 공은 다시 한동훈 대표한테 넘어온 겁니다. 어떤 결단을 정치적으로 내릴지 특검과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브리핑한다고 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에게 질문을 드리면 81분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많은 연단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또 의료 갈등 또 최혜병 특검 또 민생 현안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 않느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옵니다만. 그런데 81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1시간 2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지금 논의되는 의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더라도 세 분이서 81분간의 시간을 가졌다면 한동훈 대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대부분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좀 내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81분이라는 시간 저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얼마만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그 자리에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었을지 그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요구했던 것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실천에 옮기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주제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의 브리핑이 매우 짧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송순우 최고위원께 여쭤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이 회동에 들어가기 전에 제시한 것이 3대 요구안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 여사의 활동 중단입니다. 자제가 아니라 중단을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의혹 해소에 협조해달라.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세 가지 요구를 내걸었죠. 그런데 세 가지 요구가 보면 김건희 여사에 관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김건희 라인, 한남동 라인으로 불리는 경질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 보고요. 그다음 김 여사의 활동 중단은 사실은 어떻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할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단독
그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포대교 순시라든지 소방서나 경찰서를 들러서 하는 공적 권한이 없는 자가 공적 기관에 들러서 이렇게 어떤 것을 업무를 청취하고 그것을 지시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이 이제 국정남백상을 얘기하는 국정농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의혹 해소 협조 바랍니다 이런 건데 의혹에서 무엇을 협조를 바랄 건지에 대한 것은 솔직하게 말하면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의혹 해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뭐냐면 특검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시원하게 보이고 또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한동훈이 살 길은 저는 이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차별화를 통해서 많이 사는 한동훈 대표가 살 수 있다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유난의 공멸도 막을 수 있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보수 세력의 계멸도 저는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을 아주 강하게 김건희 특검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킬 때 한 노력을 여당에서 국회의원들과 노력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입니다. 이제 당 지도부입니다. 네. 오늘 내용이 이 결과가 이제 내일 또 당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무런 성과가 없는 해동입니까? 아니면 아직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반응을 기다려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의제를 요청을 하긴 했지만 그건 이제 대통령과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면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 건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이게 정말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닥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장에 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언론에서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뭐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하겠다. 그리고 또 사과를 하겠다라든가 제2부속실에 대해서 이걸 빨리 설치를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가 아직 뭐 나왔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개적인 브리핑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거죠. 그리고 뭐 더 바라기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가 특별감찰관도 받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명도 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당에서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당이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실이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우리 당에서도 많은 제가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입니다만 저한테 많은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용산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작이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도 대통령도 또 비서실장도 한동훈 대표가 아주 예를 들면 단호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는 뭐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의 앞길을 걱정해주는 그런 사태까지 생기는데 뭐 저희 걱정해주지 않으셔도 저희가 열심히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빈손 냉탕 회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고 소위 말하면 이제 김 여사의 활동 중단 자제 이런 게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김 여사의 이런 특성상.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많은 검찰에 있는 선배들이나 또 그 여당에 계시는 여러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충고도 하고 조금 자제 요청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그런 전화하려면 나한테 하지 마라. 내가 그런 말할 처지가 못 된다. 그 말의 즉석은 뭐냐면 웬늘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의 부인이
소위 말하면 매일 언론에 나와서 국정농단의 중심에 섰다 해서 문매를 맡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말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수없이 제재도 하고 말려봤지만 그것이 안 통한 거라 보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그 힘의 우위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위에 있다기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방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정광진 대변인은 오늘 회동에서 핵심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였기 때문에 네. 세 가지 요구도 했었고요.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는 나왔어야 윤한 관계가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까요? 저는 그 요구했던 세 가지 모두를 단기간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가 전하는 세간의 민심을 받아서 반응하려 했다면 전 시간을 두고서라도 한 두 가지 정도는 대통령실 충분히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거죠. 뭐 의혹 규명에 협조한다는 뜻에서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 사과는 명분백 수수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사법적으로 검찰이 불기소한다는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든가 국민 눈높이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시켰을 수 있었는가. 이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는 어렵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는 책임질 일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도덕적으로 사과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공개활동 중단 있잖아요. 이 부분도 대선 과정에서 본인은 내조만 충실히 하겠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들은 그게 정말 내조가 아니라 본인이 일종의 통치행위에 가까운 행위까지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따가운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두 개는 본인이 약속했던 것이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김건희 여사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정광진 있습니다. 대변인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대외 활동 중단은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동반 해외 순방 일체의 공개 활동 중단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선별적인 활동 중단입니까? 선별적인 활동 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통상적으로 해왔던 일종의 순방에 가서 외교활동과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돕는 내조 정도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공개되는 수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야당에서도 거론되는 건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장현미 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이 부분이 논의가 됐을까요? 아니면은 설사 논의가 된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구일까요? 만약에 논의가 됐고 특검에 대해서 유의미한 방향 전환이 있었으면 브리핑 내용에 제1성으로 포함됐을 겁니다. 너무나 주목도가 높은 안건이니까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거, 있다고 평가되는 거, 이거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들이 실체가 있다고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를 줬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예요. 김건희 여사를 제하고 ABCD 어떤 국민을 넣었을 때 과연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인가? 국민들이 아니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대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국민 눈높이에서. 이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선거 앞두고서만 맞는 소리 한다, 바른 소리 한다 이렇게 평가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이 정치적 스탠스를 점함으로 인해서 금정에서 어쨌든 이겼지 않습니까? 원래 막 엎치락뒤치락 한다라는 지표도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당연하지만 수용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놓아버린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제2부속실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이걸 대통령실에서도 한번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해보고자 했었다. 근데 제2부속실에 차고 넘쳐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실체가 있죠.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뽑은 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지금 대외활동 자제라는 그런 부분이 나왔어도 심지어 그것조차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요구한 3개를 다 받고 거기서 더 나아가도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말까였는지 3가지 다를 그냥 받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저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채고 의원께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낮은 대통령 지지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또 파장 확대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사과 또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이 신속하게 검토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당사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뭐. 그래서 저는 사실 방송에 나와서 계속 뭐 6개월 전, 1년 전부터 특별감찰관도 필요하고 예. 이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2부속실은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은 뭐 당사자들이 굉장히 김 여사가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김 여사는 어쨌든 개인이신 거고 그 당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요. 11월부터 시작해서 그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길거리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장외 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군사정권 시절도 대학 다니면서 경험을 해봤고 지금까지 뭐 지금 살아오면서 도대체 대통령의 부인을 규탄하겠다고 범국민대회를 길거리에서 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민주당이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판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말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11월 달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과 2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국민의힘의 시간이에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공세를 펴야 될 그 시간인데 지금 민주당이 무슨 대국민 뭐 장외 투쟁을 하고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한다는 그 맞불 작전에 저희가 제대로 반응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블랙홀을 이거를 치우지 않으면은 이 블랙홀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고요. 그 한동훈 대표나 당 지도부가 지금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이고 당원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한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 만나보면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 제발 좀 자제시키고 본인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해라. 왜 당이 함께 몰락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희는 당원으로서 당 알겠습니다. 지도부로서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순호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죠. 지명직 최고위원이시죠. 네네. 지금 윤한회동 결과를 본다면 내일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또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쨌든 아직 결과가 뭐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의 차담, 뭐 회담이 됐든 면담이 됐든 차담이 됐든 간에 그 결과치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이제 아직까지는 평가하기 이른데 예. 아마 이제 그 브리핑을 통해서 특별하게 뭐 브리핑을 한 걸 없는 걸 보면 별로 그 서로 간에 어떤 얘기 진전된 얘기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좀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이제 맹탕 빈손 회담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맹탕과 빈손이 되고 나면 사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제 작심하고 독대를 요청했고 어쨌든 계속 요청하면서 면담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3가지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 공개적 요구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뭐 거의 안 됐다고 보면 결국은 윤한 갈등은 저는 더욱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윤한 거고. 갈등이요. 예,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11월 2일 날 저희들이 뭐 김건희 여사 규탄회는 아니고요. 검찰과 관련된 검찰이 여러 가지 이제 법치에 죽었다. 그래서 불기소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과 관련된 국민 규탄 대회 보고 대회 형식으로 열리는 거라서 물론 그 내용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핵심적 내용이긴 하겠지만 제목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예, 김건희 그래서 이제 규탄 범국민대회. 예,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그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예전에 약속했던 특검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 한동훈 대표가 책임지고 어쨌든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국정 기조의 변화나 쇄신을 위해서는 김건희 리스크를 제거하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유난 해동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강진 대변인께 여쭤볼게. 네. 국민들은 사실 지금 북러 관계 또 미국 대선은 다가오고 있고 또 민생 현안은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요. 국민들의 지금 뭐 삶은 팍팍합니다.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해결돼야 될 현안으로 의정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브리핑 내용으로 봐서는 관련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좀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말씀을 했다는 좀 거 설명을 아닙니까? 해주시죠. 어떤 아니, 뭐 논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 왔는지 모르지만 의정 갈등을 포함한 내용들이 함께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 박정아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의 반응은 뭐 전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제안을 받은 대통령실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그 어떤 발언 내용을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 의제가 됐을 거고 지금 이 갈등 문제를 풀려고 하는 약간의 스탠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의료 개혁이 필요한 데는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이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고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떤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네. 장현미 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 또 네. 야당과도 협의할 일이 있는데 지금 서울대 의대에는 휴학을 일괄 승인하고 계속 돌파구는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해동이 끝난 이후에도 의정 갈등을 뭐 타개할 그런 안은 뭔가 나오지도 않고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민생이 잘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의 무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건의했다는 게 여야 의정 협의체인데요.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이야기도 나온 지가 몇 달째입니다.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2,000명 아주 과학적으로 추계된 거다라고 했지만 추계위원회를 나중에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그 선호가 바뀐 정책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지금 의대 정원 문제만 있습니까? 예. 북한이 러시아에 용병 보내고 있습니다. 대북 갈등, 대남 갈등과 관련해서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 폐업해서 죽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단 하나라도 이 정부가 보여준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기대 심리가 있었죠. 만에 하나 1%라도 대통령이 독대는 아니라도 면담의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뭔가 불포는 그래도 열리지 않고 오히려 다르죠.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결단해야 됩니다. 일단은 민주당을 그냥 반대 세력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야당 없는 여당 없습니다. 네. 같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국회에서 제동 걸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어떤 지금 고무적인 건 이재명 대표와 이제 다시 만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이런 돌파구를 한동훈 대표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 대통령께 기대는 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채공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해동 이후에 다시 또 대통령과 만나서 또 지금 쌓인 실타래를 풀어갈 뭔가 시도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차직하면 이른바 108명 중에서 8명이 있다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무기명 재의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길을 가게 되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두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 재의결 거부권 행사했을 때 재의결을 예를 들면 지난번에 4명이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4명이 만약에 더 추가로 이탈을 한다면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 법안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명태균 씨와 공천 관련해서 공천 의혹을 총체적으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남도당이라든가 뭐 중앙당에 대해서 공천 관련이 뭐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면서 예. 그래서 민주당 중앙당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법안 자체는 그 원래 본인이 특검을 요청을 하면서 특검도 자기들이 임명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반대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식으로 민주당의 법안을 저희가 찬성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걱정은 그 여론이 계속 나빠지면 내부에서도 동요가 생겨서 이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난번에도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전부 다 가까운 의원들한테 이거 우리가 꼭 막아야 됩니다.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을 했습니다. 부결도 했고 그다음에 그 개별적으로 이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4명이 어디선가 이탈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또 계속 여론이 나빠지면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통과가 될까 봐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이 있죠. 송순우 최고위원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의 설명은 자꾸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윤한회동의 성과도 없을 것 같으면 민주당에서는 빨리 김건희 특검법 받아라, 최혜병 특검법 받아라 이러는데 지금 내용으로는 받기 힘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존의 특검 안에서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또 여선거 여론조사 또 여러 가지 공천 개입 이런 문제들을 추가로 해서 이제 포함된 거는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김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받아라는 것은 무리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면 저는 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특검법 내용과 관련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이런 분들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문제를 여야가 국회에서 직접 만들어져서 국민에 대한 삶을 책임지자 이렇게 전향적 자세로 놓으면 충분히 저는 협의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좀 달렸다 봅니다. 그래서 네.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유난히 서로 공멸하는 걸 막는 것을 위해서라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김종식이 어쨌든 협의 가능합니까?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요? 아니 뭐 정치적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여야 구도로 보면 저희가 그것들을 쉽게 받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 그 최상병 특검법도 관련해서 제3자 특검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을 해오면 그중에서 무제한으로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야당에서 2명을 올리겠다는 거니까 사실 그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바라보는 거는 아주 철저히 정략적인 것이지 그게 무슨 실질적인 진실을 규명하겠다라는 쪽보다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뭐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뭐 여야가 뭐 만나서 이번에 또 여야 대표가 만나신다고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어떻게 나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건 다 논의가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 현재 상황에서는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한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니 가능치 않은 민주당에서 것 같아요. 내는 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이시면 국민의힘에서 저는 그거와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그 말을 했었고 제3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수용할 의사도 있고 만들겠다 했으니 한동훈 대표가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최고께서 우리 한 대표에게 잘 설명을 드려서 국민의힘에서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좀 부탁을 좀 해주세요. 예. 정호영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시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든 최상병 특검법이든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말로 거부권 유도형
특검법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당이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만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로 특검법을 통과되기를 희망했다면 아마 다양한 협상안을 우리 당에 제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에는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정치적 고도의 셈법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장전 부위원장은요? 이제는 그 분석도 저는 구문이 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파고를 넘을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국면 속에서. 그럼 돌파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디딤돌을 국회가 놓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안이 정략적이다. 당리당략에 좌우되어 있다. 전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8석이나 가진 의석을 갖고 계시는 정치 집단이에요. 이 특검 법안은 법안입니다. 내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정성을 확인하면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잘 못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도 이거 그냥 전당대회 용이었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그 뒤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 프로세스를 밟지 않았었으니까요. 말만 하는 정치인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이미 답안이 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당리당략이 아닌 알겠습니다. 여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십시오. 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연간 성장률 2.4%를 달성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한은은 평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앞에 놓인 안개를 걷어내고 명확한 해법을 찾기 위한 하루. KBS 1라디오가 준비한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KBS 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과 함께 오직 경제만을 논하는 시간. 우리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위기 속 나만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KBS 1라디오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단 하루에 이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윤한회동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 2부에서는 국정감사 여야 갈등 공방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송 최고위원께 여쭤보면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뭐 최고위원회에서는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수사 책임자와 관련해서 탄핵을 추진한다라는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절하겠다 이런 것인데 어쨌든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수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어요. 수사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증거 확보 아니겠어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ABC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사무실, 주거지, 그다음 휴대폰, 뭐 태블릿 PC, 내나 이제 그런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그러지 말 거 아닙니다. 어떤 거는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또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도 판단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만 믿고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해서 불기 기소를 했다. 이것은 도저히 국민적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단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하면 이제 법치가 사망한 날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명백하게 져야 된다. 저는 직무유기라 보는 거거든요. 예. 이거와 관련 직무를 유기를 한 검찰을 그대로 두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법감정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다른 그 관련자들은 다 유죄 판결을 다 낸 상태에서 4년 6개월 동안 김 여사와 관련해서 그런 압수수색 영장 한 번 발부하지 않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검찰이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예.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하고 법치를 망갔던 이런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정건수 대변인 지금 당에서 심정희 최고위원 문제 좀 말씀하시죠. 반박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4년 반이나 걸렸던 겁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고요. 만약에 직무유기 수사 불철저를 따진다면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이성윤 근데 당시의 중앙지검장입니다.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수사를 하셨어요. 그때 지금 여기서 이창수 지검장 나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선배께서 수사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저희가 그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때 영장 청구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 묻고 있지 않아요? 근데 누가 했습니까? 그때 이성윤 지검장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호적을 파고 싶은 부끄러움이라느니 뭐 후배들한테 부끄럽다느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물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검찰 수사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선 검찰만 잘못했고 그 이전에는 뭐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증거 확보가 제대로 안 된 것은 그것은 물어보려면 이성윤 지금 현재 의원님께 여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잠시만 그 당시에요. 마무리하고 기회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탄핵을 한다는데 뭐 민주당이 온갖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 얘기를 하시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장관, 뭐 검사, 판사 뭐 다 탄핵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시겠다고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하시고 계신데요.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탈된 상황이었어요. 네. 수사 지휘권이 없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탄핵을 한다?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네.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이성윤 지검장이 그와 관련해 수사를 하려 할 때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와 관련해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와 관련해 하지 말라고 압박을 행사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성윤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사실 잠깐만요.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 방해 그 일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방해를 했고 그거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저는 듣고 있고.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는데요. 아니 저희가 알기에는 추미애 그때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박탈해서 당신 그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휘권이 전혀 없었는데 거기다 어떻게 수사 방해를 했다는 말입니까? 수사 방해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이제 짚어봐야 되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그렇게 듣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 총장의 힘을 발휘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 정권이든 뭐 그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실질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면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소위 말하면 그 조사라는 게 예를 들면 경호처에 있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휴대폰도 반납하고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조사한 게 전부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조사에 할 의지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도 당연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어야 되죠. 그것을 안 한 문제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검찰과 관련해서에 대한 검찰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거죠.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확인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정광재 대변인은 이 사안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그때 당시에 네. 언론 보도만 놓고 본다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은 이거 불기소 사안이라고 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자기는 불기소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도장 안 찍어줬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찰 내에서는 기소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불기소해야 된다라고 올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갈팡질팡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검찰 조사 얘기할 때 휴대폰 반납하고 뭐 황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김 여사를 조사하는 몇 시간 동안 검찰이 휴대폰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수사하면서 휴대폰 뭐 텔레를 할 겁니까? 카카오톡을 할 겁니까? 잠시 그 경호 원칙에 따라서 휴대폰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검찰 수사가 김건희 여사를 지나치게 봐주기였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것도 좀 곤란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 네. 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탄핵은 얼마든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국회 내에서의 절대 과반 의석 때문에 가능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한번 전 뭐 민주당이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탄핵재판이 기각된다면 그러면 검찰 조사가 이렇게 불기소한 것도 그 틀린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이 역으로 검증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현미 전 부의장은 어떻게 보시죠? 네. 일단 이 검찰 탄핵 또 서울중앙지검장 예.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방탄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또 공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해석을 해주신다면요. 전 정부 얘기한다고 해서 이 이슈가 희석될 수 없습니다. 희석되지도 않을 거고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고압적으로 이 수사할 거냐고 윽박질렀다는 겁니다. 그런 기류 속에서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장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되치기 수사를 당한 거죠. 김학의 씨라고 사실상 불법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이 야밤에 해외로 사실상 도주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출국 금지시켰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돼서 계속 재판 중인 거죠. 이런 맥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수사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차기 보수정부 들어서서 검찰총장이 계속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바뀌는데도 원래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알겠습니다. 검찰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피해자를 조사합니까? 예, 더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다른 이슈가 조금 더 있어서 일단 요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국정감사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강혜경 씨입니다.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고요. 바로 이 지역이 이제 경남 창원 의정인데 마침 또 송선우 최고위원이 경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계시죠. 이 사안은 일단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계시고 실제로 지금 강혜경 씨를 정인으로 채택한 것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발언 또 명태균 씨를 둘러싼 내용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어쨌든 명태균, 이제 강혜경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삼각 그 구도를 잘 보면 핵심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명태균 뭐 사장을 불리던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그런 여론조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처리했느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풀어야 될 책임이 저는 국회에 있다 보는 것이고 그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해당 당사자들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지역에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사실은 와글와글합니다. 이게 맹태균 게이트가 워낙 폭발력이 커서 기존에 지역에 있는 경남의 정치권 인사들과 연동이 안 된 데가 없어요. 현재 박한수 지사와도 연결이 돼 있다. 윤한호 의원과도 연결이 돼 있다. 홍준표 지금 이제 전 도지사를 했었고 지금 대구시장으로 있죠. 이런 네. 분들하고도 연동이 되어 실제 있다.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그렇죠.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그런 의혹 제기가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강혜경 씨와 맹태균 씨가 서로 통화와 관련된 녹취록이 엄청난 시간을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녹취가 하나씩 이제 까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의혹들이 점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넌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예. 실체적으로 진실을 접근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강혜경 씨는 이제 명태균 씨와 함께 일을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한 것이 맞죠.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장 오늘 국정감사장 등장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윤상현 전 공관위원입니까 위원장입니까? 위원장이었죠. 저 위원장에 관련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니 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중요할 테니까요. 그걸 뭐 아직까지 그 사실관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좀 놀라운 거는 이분이 이제 오늘 와서 국정감사장에 와서 증인을 하는데 그 본인이 갖고 있던 파일들이 온 그 언론사에 다 배포가 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국정감사장에서 그걸 뭐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뭐 공개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언론사에 다 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행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제 그 진실이 뭐냐에 대한 여부인데 저는 오늘 공개된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고 근데 일부 보니까 대부분은 뭐 내가 돈이 없는데 네가 돈을 뭐 나한테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공천에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한테 공천을 줬는데 그 이유가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여러 개 해주고 그 돈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돈을 뭐 달라고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계약을 맺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든 돈이 있는데 그것을 돈을 받아오겠다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3억 얼마인데 그걸 못 받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그 보상으로 결국은 공천을 준 거 아니냐. 네. 김영선 씨 공천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만은 분명히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 돈을 뭐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내용들의 푸념들이 대부분이어서 저는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장윤 전 부위원장이 그 국감이 이 명태균 국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명태균 씨는 국정감사 증인에는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또 인터뷰는 또 계속하고 있고 일파만파 규명되는 건 별로 없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씩 실체에 접근해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의미한 그 장면이 저는 오늘 있었다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명태균 씨 휴대전화 나온 것들 관련해서 예.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 주장에 따르면 3억 7천만 원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는 김영선 의원의 육성이 오늘 틀어진 거예요. 김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돈도 안 받고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돈 안 받고 여론조사 돌리면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강혜경 씨한테 계속 윤 후보가 이 지표를 찾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싶어한다라고 남겨놨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본인이 얻은 이득. 김영선이라는 이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 명태균 씨가 얼마나 돈 자기 시간 써가면서 이번 대선에서 노력을 했냐. 그래서 그 덕에 내가 창원 지역에 공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김영선 의원은 창원에 연고도 없습니다. 고향도 아니고요. 본인은 고향인가요? 거기서 이제 선수가 상당히 있는 다선 의원이 됐던 부분이죠. 그때도 의아했는데 그 대가로 나라고 하는 그 수사 내용에 부합하는 육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건 민주주의를 흔드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돌린 50차례의 여론조사 중에 49번을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이겼습니다. 다른 지표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론을 오독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왜곡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출신 지역은 또 PK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맞아요. 정광재 대변인은 이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 강혜경 씨의 국감장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강혜경 씨 그 발언이 국감에서 어떤 새로운 게 나올 것인가에 되게 그 눈과 귀를 쫑긋 세웠었는데 새로운 내용 거의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동안 언론에서 그러니까 특정 언론에서 나와서 1시간여 동안 얘기했었던 것들의 리바이벌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도에 공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강혜경 씨의 뇌피셜이잖아요. 명태균 씨가 아주 재밌는 표현했던데 식탁 밑에 있는 애완견이 떨어지는 고기만 보고 식탁 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아마 머리만 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일견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강혜경 씨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사안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의혹은 결국에는 지금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검찰이 청원지검 검사들이 지금 입에 단내나게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사 결과들이 나오면 그때 좀 이 폭발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혜경 씨는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신에게 더 유리한 언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송채군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 국감에 참 정인도 많이 채택되고 정치적인 쟁점화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가 이건 제가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민생을 좀 논해야 되지 너무 명태균 이슈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 좀 이걸 이제는 논란을 매듭짓고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든 진위 규명으로 갈 건 가고 또 민생 현안들을 좀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명태균 씨 논란이 어떻게 좀 일단락이 돼야 될까요? 국민들을 향해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권에서 상당하게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민생이고 경제인데 민생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건가에 대한 중심적인 논의보다는 어찌 보면 정치적 쟁점과 논점이 되는 사안들을 국회로 가져오든 언론으로 가져오든 이것을 확산시키고 또 이것을 통해서 각 당의 스스로에 대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찌 보면 싸움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송구한 측면이 보면 있다 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회에서 어쨌든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특검법은 빠르게 특검을 처리하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문제는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 관련돼서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그것이 언론 기자든 시민단체든 누구든 간에 국회의원이든 간에 바로 고발이 들어왔었거든요. 고발 조치가. 그런데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벌써 이런 문제가 터진 지가 벌써 거의 한 45일, 50일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어떠한 실체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한 방법은 저는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를 고발해라. 고발을 하고 검찰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발동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구속수사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
그와 관련 있는 것들이 종결이 되고 검찰에서 이것들을 찾아서 실체적으로 진실을 규명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하루빨리 명태균 씨에 대한 저는 고발을 하고 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김 최고위원께 여쭤보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당무감사를 통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조치하겠다. 지금 뭐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는 거의 국민인과 관련된 유력 인사들을 상당수를 거론하고 있고 이 파장이 또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당무관 감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오늘 나온 얘기로는 뭐 25명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 제출하겠다 뭐 오늘 중으로 빠르면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되게 부끄러운 얘기죠. 그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이분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가 굉장히 좀 불분명한데 이 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어떤 유력 정치인들 당시의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수많은 당 대표라든가 뭐 당의 어떤 멘토라였던 분이라든가 뭐 시장이었던 뭐 각 지역의 시장이었던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다 이분들과 특이하게 뭐 관계를 맺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굉장히 부끄러운 대목입니다. 물론 예. 이게 저희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더구나 여론조사가 정확했느냐 아니면 이것이 뭐 부정행위가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이제 금지법까지 지금 박정훈 의원이 제출한 상태거든요. 네. 우리의 여론조사라는 게 뭐 잘 우리 그 사회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보다도 여론조사 기관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2명, 3명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게 과연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 ARS 조사에 신뢰도가 얼마나 있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1년 가까이 되도록 이 수사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여지가 있고 뭐 지금 단단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련자들 보면 뭐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뭐 그거는 뭐 용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부분 빨리 좀 그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장유미 전 부위원장과 정강재 대변인께도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명태균 방지법 이야기도 나오고 정치 브로커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이 파장은 끊이질 않고 더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아마 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워딩이 나오니까 명태균 씨가 어떤 문자를 공개했습니까? 하나 딱 공개했어요. 오빠라고 나온. 그러면서 제일 신뢰한다라고 김건희 여사의 신뢰가 굉장히 있습니다. 당장 여당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니 이렇게 명태균 씨한테 김건희 여사는 사죄를 100번 만번 하는데 국민께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하는 거예요. 내부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체가 없다면 대통령실이 함구할 이유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장을 주도권을 명태균 씨가 쥐고 있고 거기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끌려가고 있는 형국 네. 아마 지속될 겁니다. 당분간. 알겠습니다. 정강재 대변인께서는요. 저도 이 명태균 씨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기존 제도권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정치 브로커라고 얘기합니다. 정치 브로커가 어떤 환경에서 판칠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요.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는 이런 정치 브로커가 공천을 따내주기만 한다면 세비 반땅이라도 해서 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정치가 정말로 혁신해야 되고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정치 브로커가 판치지 않으려면 공천이 당선인 지역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역주의 정당 이것도 파기가 돼야 되고 정말 마음 같아선 지금과 같은 소선거 구제에서는 이런 정치 협잡꾼들이 판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개편도 한번 생각해 볼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의 반땅은 절반 정도로 순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